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IQ는요? 외모는 어떻습니까? 다짜고짜 이런 걸 왜 물어?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학창시절 내내 외모, 성적, 인기 등등 모든 면에서 꼴찌를 독차지하며 마치 좀비처럼 살았다는 루저가 있습니다. 같은 또래와의 격차가 너무 커서 질투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패배감에 매몰되어 평생 월 200도 못 벌 것이라 믿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지금은 연봉 10억이 넘는 인생 역전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까지 등극한 초대박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저로 하여금 경제적 자유라는 정체성을 깨우쳐준 역행자의 저자이자 성공적인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수성가 청년 자청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청님의 역행자를 리뷰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빠르고 쉽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청님은 자청이 되기 전, 즉 자수성가 청년이 되기 전 외모 콤플렉스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심한 여드름에 뿔테 안경, 체크무늬 셔츠에 다른 사람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 낙오자처럼 말입니다. 대학 시절 같은 학과 여학생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짝사랑하던 여성에게 차이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만큼 자기애가 결여된 그런 심상태로 말이죠. 그러던 그에게 마치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누나의 안산 도서관이 좋더라 라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도서관을 가게 됩니다. 평소 독서를 멀리 하던 그가 남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을까 하여 대화 방법에 관련된 책을 찾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은 대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그동안 무리에 잘 끼워주지 않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고민까지 털어놓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하지요. 그러한 과정에서 자청님은 인생에도 게임처럼 공략집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지옥도 아니고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레벨업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깨달은 자청님의 인생은 혁신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자 매월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매월 1억 넘게 버는 자동 수입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그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시간적 자유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자청님은 자신을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게 해준 인생 공략집의 특별한 방법들을 역행자 7단계 모델이라 네이밍하였습니다. 그럼 잘 따라만 하면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역행자 7단계 모델을 하나씩 살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자의식 해체. 자의식은 모든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하게 존재한다고 자청님은 말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어적 기제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의식입니다. 이는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도하게 작용되고 남용되어 스스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경제적 자유와 멀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청님은 하나의 예로 난 돈에 관심 없고 세상에는 돈 버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자의식의 상처를 피하기 위한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은 마치 저를 겨냥해 직접적으로 한 말이냥 정확하게 저의 종곡을 찔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낀 까닭은 바로 제가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신념으로 여기며 살았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신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든 소득이 끊기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혼자가 아닌 한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가장의 신분으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과연 나의 이런 생각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고운 시선과 넓은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끝까지 날 응원하고 지지해줄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이는 무책임한 아버지이며 무능한 남편,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히 저는 그동안 이런 허망한 신념으로 사리 판단 못하는 현상이 과도한 저의 자의식으로 비롯된 결과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허망한 신념으로 인해 혁신적인 생각을 가로막고 있었던 저의 자의식을 해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필수 불가결한 자의식 해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사례에서 그 답을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례의 주인공은 몸짱 연예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수 김종국님을 모델로 하여
자의식 과잉, 그리고 자의식 해체의 상황을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의식 과잉입니다.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됐지 왜 저렇게 몸을 키우지 못해서 안달이지? 저런 몸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 단백질 섭취를 위해 짜여진 맛없는 식단은 물론 야식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삶을 살면서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행복감을 주는데 왜 그걸 포기하지? 출출한 야심한 밤, 입맛을 돋구는 맛있는 야식에 맥주 한잔 소주 한잔 하는 게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 아닌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텐데 인생 참 힘들고 피곤하게 사는 것 같단 말이지. 물론 운동을 하면 건강을 지키고 또 몸매가 좋아지는 것은 알겠는데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만 적당히 하면 됐지. 김종국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이상은 자의식 과잉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의식 해체입니다. 이야, 김종국은 노래도 잘하는데 몸매도 조각처럼 멋지네. 저런 몸매를 만들려면 정말이지 보통의 열정과 노력으로는 힘들 거야. 또 조각 같은 저런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맛보다 단백질 위주의 식단과 야식 금지는 필수일 거야. 정신력 정말 끝내주네. 하긴 야식 그거 먹어봐야 먹을 때만 잠깐 좋지. 다음날 속 더부룩하고 얼굴 붓고 또 배에 낀 지방은 어쩔 거야. 그리고 야식을 먹지 않음으로 해서 쓸데없는 지출도 줄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이거 일거양득이 따로 없네. 역시 몸짱 가수 김종국은 정말 대단하고 멋진 사나이야. 나도 김종국만큼 멋진 몸매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봐야겠는걸?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차례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자의식 과잉과 자의식 해체의 차이점을 확인하셨나요? 먼저 자의식 해체를 위해서는 왜 몸짱 김종국님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꼈는지 스스로를 탐색해야 합니다. 어떠한 점에서 마음에 안 들었고 무엇에 기분이 언짢아졌는지 알아냈다면 그 다음엔 그것을 인정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는 걸 김종국은 해내네. 게다가 곧 쉰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각 같은 몸매를 만들고 유지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은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혹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불편한 감정이 든다면 항상 이런 사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의식 해체를 위해 노력해보세요. 김종국 같은 멋진 몸매를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소소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몸짱과 건강에 관련된 자의식 해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자의식을 허물고 해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의 여러분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자청님의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첫 번째 모델인 자의식 해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두 번째 모델인 정체성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하고 긍정적인 브레인과 멋지고 건강한 피지컬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서간 울부불피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슨 목표를 향해 오늘을 살고 있는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가? 당신은 나는 이런 사람이며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딱 잘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좀 애매하죠? 나라는 사람, 이럴 땐 이런 사람인 것 같고 저럴 땐 저런 사람인 것 같고 역행자의 저자 자청님은 정체성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제도권에서 평범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확률은 0%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대단한 노력 없이도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에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체성을 자유롭게 조종하는 능력을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 능력이 쉽다면 세상 어디에도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정체성 만들기란 단순히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10억을 벌고 싶은 사람이 그런 생각만 하고 막상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10억을 벌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신년 계획이라는 걸 세우곤 합니다. 새해부터는 운동도 하고 살 좀 빼야겠다. 건강을 위해 담배와 술을 끊어야겠다.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독서를 해야지 등등 말입니다. 이런 계획이나 목표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운 목표를 얼마나 유지하고 어디까지 실천하시나요?
1년 내내 실천하면서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마 대다수는 끝까지 그 목표를 실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에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오랜 세월 선조들로 하여금 지금의 우리들의 입에까지 오르내리고 있는 것일 테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롭고 낯선 인내를 필요로 하는 환경과 상황보다는 지금까지의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와 환경을 선호합니다. 인간은 뇌는 본능적으로 철저하게 예전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온 익숙함과 만족을 추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하고 당장 입에 맞고 마음에 들면 그냥 그렇게 현재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살이 찌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인간의 뇌는 지금의 만족감으로 인해 미래의 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 성실하게 그 본능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인간의 본능을 밟아 누르고 넘어서야 합니다. 그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정체성 만들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을 겪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평범했던 주인공에게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복수를 꿈꾸며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가령 가난하고 힘없는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나서 말입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혹은 권력을 가져야겠다 라고 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뭐 아주 가끔은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이러한 정체성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이러한 충격적이고 특별한 사건을 겪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정체성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평범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 독서하기입니다. 물론 독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자수성가들 중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독서를 해야 하느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과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린 그런 책들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뇌에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읽는 것만으로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거울 유련이라는 기능으로 인해 타인이 하는 걸 보기만 해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 같은 비슷한 반응이 뇌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을 최대한 자주 활용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 두 번째 방법, 환경 설정입니다. 환경 설정은 내가 계획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주변에 알리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나의 계획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의 계획과 목표를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위의 평판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동물입니다. 이는 과거 소규모 집단에 속해 있는 부족 사회에서는 나쁜 평판이 곧 고립과 신변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이 극도로 꺼리는 감정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친한 사람과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안에 10kg를 빼겠다. 그런데 10kg를 빼지 못하면 너에게 1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람은 이득보다 손해를 대략 2.5배 정도 더 싫어한다고 합니다. 즉 100만원 손실과 250만원의 이익이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내기까지 해보세요. 이렇게 사람의 심리적 본능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설정이 더욱 디테일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라는 동기에 더 확실한 부여가 생겨 새로운 정체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 세 번째 방법, 단체에 참여하기. 예를 들어 나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몸짱이 되고 싶다 라는 정체성이 생겼다면 그런 단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동기부여도 안 되고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웬만해서는 흥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취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들어가 그들과 같은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짱이 되기 위한 분위기와 환경에 맞춰 생각과 행동이 따라가게 되고 관련 정보와 지식 또한 쌓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에게 피드백과 격려와 응원을 하다 보면 이윽고 나는 목표했던 몸짱이라는 성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경제적 자유를 위한 모임이나 단체에 들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싶다면 부동산 투자 모임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관련 지식이 없어 처음부터 어울리기가 부담스럽다면 우선 온라인 강의부터 참여해보세요. 그러다가 조금씩 감이 잡히고 처음보다 어느 정도 관련된 지식이 쌓여 자신감이 생긴다면 오프라인 강의에도 참여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온라인 강의와는 다르게 나보다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고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시작하여 경매에 참여했거나 매매를 하는 선배와 함께 임장을 나가는 등 현장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는 그냥 앉아서 생각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선 관련 책들을 다독하세요. 그리고 내 주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나를 경제적 자유로 인도해줄 단체나 모임에 참여하세요. 이런 행동과 실천력이 여러분을 지금과는 다른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안내해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청님의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두 번째 모델인 정체성 만들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3단계 모델인 유전자 오작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하고 긍정적인 브레인과 멋지고 건강한 피지컬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서간 울보부피 구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뇌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도 그 바이러스의 농간으로 하루를 허비하셨을 것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뇌 검사를 하고 최첨단 기계로 촬영을 해도 보이지 않으며 그 정체를 밝혀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백신까지 득템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기회도 함께 잡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바이러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이 바이러스는 암이나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생명과 삶을 극한의 위기나 죽음으로 몰아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시대에 뒤처진 후진적 사고와 가난이라는 빈곤의 굴레에서 허덕이게 하며 삶의 질을 절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뇌 깊숙이 잠식되어 있는 이 바이러스는 어떤 존재일까요? 과거 수렵 채집이던 원시시대를 살던 우리 선조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앞뒤 안 가리고 당장 먹어치워야 생존에 유리했었습니다. 농경지 시대에도 먹을 게 부족했던 과거에는 기회가 있다면 일단 먹고 보는 게 배고픔에 허덕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장사였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몸과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무모한 용기는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이었습니다. 즉 깜깜한 밤 저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몸을 숨기거나 도망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한 용맹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본능에 이끌리는 행동으로 사나운 맹수에게 희생당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험심 강하고 용맹한 그 유전자는 대를 잇지 못하고 후세를 남기기 어려웠을 거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는 소극적이고 무난한 삶을 추구하던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기본값으로 세팅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현재 우리는 잔머리에 능한 겁쟁이 유전자를 물려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유전자가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매사에 조심스러운 유전자 덕에 현재까지 살아남았으니 말이죠. 왜?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린 강하고 현명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월은 흐르고 흘러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고 지금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환경과 과거 원시시대의 환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되었고 최첨단의 다이나믹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먹을 게 풍부하다 못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고 굶어 죽을 일 따윈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 섭취로 과체중과 각종 성인병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호기심과 모험심을 바탕으로 행한 도전이
과거처럼 목숨을 잃거나 희생당하는 일 역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에는 아직도 새로운 도전을 꺼리는 무사한 일, 조심쟁이 유전자의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원시시대에는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던 뇌의 본능이 현 시대에서는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상 소두에서 언급한 문제, 그 바이러스입니다.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오작동을 일으키게 하는 우리 선조가 물려준 시대착오적인 게으른 유전자의 DNA. 역행자에서 자청님은 이 게으른 유전자 오작동의 주범인 문제의 바이러스를 클루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클루지란 세련되지 못하고 약간 엉망인 해결책을 일컫는 표현이며 게리 마크스라는 분에 의해 출간된 자기개발 서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추상적인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원시시대엔 몸을 움직이고 배를 채우기 위해 사냥을 하고 짝을 찾아 번식하는 등 본능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도록 발전해버린 현재의 사회 구조에서는 사냥을 하거나 번식을 위해 짝을 찾는 기능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발전과 흐름에 맞추어 우리의 뇌도 진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진화의 목적은 계획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과 생존을 위한 단순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화라는 것이 이전에 불필요한 기억이나 정보 그리고 의미 없는 관습들을 깔끔하게 모조리 삭제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본능적인 정보와 관습을 유지한 채 그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이 더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에는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진화된 기능과 과거 원시시대의 기억과 본능이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진화된 진취적인 뇌는 새롭고 발전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나름의 시도를 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진취적인 생각과 계획을 과거의 본능적인 유전자의 기억과 관습에 의해 방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다이어트 실패와 신년 계획을 그르치게 되고 금연이나 금주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결심을 포기하고 고칼로리 기름진 야식에 군침을 흘리는 것도 바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바이러스에 의한 유전자 오작동입니다. 이처럼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은 하지만 번번이 유전자 오작동에 의해 굴복당하고 자신을 원망하며 패배주의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러한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유전자 오작동에 종복당하여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계획조차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 오작동을 일으키는 문제의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퇴치하는 백신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잘 실천하다가 며칠 가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것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고민의 과정이 바로 유전자 오작동의 바이러스가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도에 포기했다면 바로 유전자 오작동 바이러스에 농락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망설이고 미루거나 요령을 피우고 도전을 꺼리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 바이러스가 작동되었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뭐든 하기로 한 일이 귀찮아진다면 이 뇌의 오작동 바이러스가 또 방해를 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유도하는 유전자 오작동의 유혹에 몸과 마음을 맡기거나 내주지 말고 과감하게 떨쳐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오작동 바이러스의 회방에도 결국 해냈다는 성취감을 습관적으로 맛보고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쟁취한 습관과 노력이 바로 이 바이러스의 백신인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성취로 작은 백신부터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성취하는 습관이 쌓이다 보면 특별한 큰 노력 없이도 유전자 오작동에 농락당하거나 삶을 갉아먹힐 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마침내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라는 고지에 여러분을 한 걸음 더 가깝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유전자 오작동이라는 것에 감정이입이 잘 안 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전자의 오작동은 나를 싫어하고 불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나쁜 사람의 마음과 요몬의 주술이며 산물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설마하니 그 나쁜 사람의 바램과 요문대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싶진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고 꼭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자청님의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세 번째 모델인 유전자 오작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 오작동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을 만드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네 번째 모델 뇌 자동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하고 긍정적인 브레인과 멋지고 건강한 피지컬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서간 울보불피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과거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느냐 혹은 성적이 좋았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평소 자신을 돌아봤을 때 두뇌 회전이 빠르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순서와 처리가 순조롭게 잘 풀릴 수 있도록 기획력이 좋으냐를 묻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현재 벌고 있는 소득에 만족하시나요? 만약 만족하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뇌는 스마트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필요한 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나의 뇌가 나의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나의 뇌를 어렵지 않게 고소득을 창출하는 효율성 좋은 뇌로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고 싶지 않으세요?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 오타쿠 찌질이 루저에서 연봉 10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현실로 만들어낸 역행자의 저자 자청님의 뇌 자동화 노하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청님은 스스로가 아주 멍청한 두뇌 탓에 학업 성적도 이해력도 판단력도 많이 뒤처졌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그가 뒤처진 뇌를 단련하여 그 기능을 180도 달라진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한 뇌로 변신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스마트한 뇌의 소유자가 된 자청님은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뇌를 자동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네 번째 모델인 뇌의 자동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돈을 벌지 못하는 건 우리의 뇌가 그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입니다.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우선 뇌가 자동으로 똑똑해지는 방법을 터득하고 체화시켜야 합니다. 눈 내리는 겨울,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엔 눈을 작게 뭉쳐 굴립니다. 그러다 보면 작았던 눈 뭉치가 조금씩 커지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도 몇 가지 장치를 세팅해 놓으면 차츰 자동적으로 똑똑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자동화입니다. 영국에서 런던의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택시 영업을 하기 전과 오랜 기간 택시 영업을 한 후 두 차례에 걸쳐 뇌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억과 학습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가 첫 검사에 비해 아주 많이 발달되었고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택시 영업을 하면서 런던 시내 도로 곳곳을 손바닥 보듯이 익혀가는 과정에서 뇌 세포의 신경망이 굵어지고 촘촘해진 것이죠. 이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뇌는 쓰면 쓸수록 그 기능이 향상되고 발달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우리의 뇌를 적절한 통찰력과 사고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뇌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지 자청님의 노하우를 소개하겠습니다. 뇌 자동화를 위한 첫 번째 2 전략. 매일 2시간 책 읽기와 글쓰기를 2년 동안 실천하라 입니다. 독서는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후두엽, 언어 지능 영역인 축두엽, 기억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좌뇌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뇌의 영역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주고받으며 활성화되고 뇌 세포의 증가로 신경망이 촘촘해지는 것이죠. 근력 운동을 하면 신체의 근육이 증가하듯 책을 읽는 행위가 뇌의 근육을 증가시켜 뇌의 코어가 강해집니다. 다시 말해 지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실행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독서 후 글쓰기를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당시에는 그 내용들 모두가
뇌에 저장된 것 같지만 막상 책을 덮고 나면 기억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하다 보면 다시 내용을 되짚어보고 기억이 나지 않을 땐 책을 다시 펼쳐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과 생각이 더욱 명료해지고 사고력과 통찰력도 뚜렷해져 보다 디테일하고 명확한 정보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뇌에는 신체 운동과는 달리 덤벨과 바벨을 통해 물리적인 자극을 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독서와 글쓰기의 행위가 우리의 뇌에 덤벨과 바벨 역할을 해주는 아주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 자동화를 위한 두 번째 전략, 오목 이론입니다. 오목을 돋은 사람이라면 처음에 수를 잘 두게 되면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다른 돌들과 적절히 연계되면서 공격 루트가 더 많이 생기고 결국 상대방은 방어만 하다가 패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도 오목을 두듯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목이라는 게임에서 돌을 두듯 우리 인생도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안목과 해안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소득이 없거나 손해가 될지라도 미래에 더 큰 소득을 위한 해안으로 현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간의 평균 수명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아주 긴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20세에서 60세까지 40년이라는 아주 긴 전성기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업이든 투자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당장 인생이 끝난 것처럼 조급해합니다. 이처럼 눈앞의 이득과 소득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두는 수를 자청님은 오목이론이라 네이밍했습니다. 오목이론이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으니 역행자에 소개된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근이 많은 직장보다는 급여가 조금 적더라도 야근이 없는 직장으로 이직하여 남는 시간 운동을 하고 책을 읽는 것입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알바를 하고 있다면 하나를 줄이고 그 시간 창의적인 공동체에 참여를 하거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세요. 당장의 성취에 급급하여 인생을 갉아먹히는 것은 순리자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뇌 자동화를 위한 세 번째 방법, 뇌를 증폭시키기입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처음 들었던 무게의 덤벨과 바벨이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근육의 피로감이나 펌핑감도 예전 같지 않고 효과가 별로 없어짐을 느끼게 되죠. 이는 반복된 운동으로 근육이 그 저항의 무게를 적응했기 때문에 느끼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뇌 역시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체의 근육은 저항의 무게와 세트 수를 증가시키면 되지만 뇌에는 어떠한 변화를 줘야 할까요? 자청님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관심 분야가 아닌 종류의 책을 보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잘 다니지 않던 길을 산책한다던가 출퇴근길의 패턴에 변화를 주는 것이죠. 평소 전철을 타고 출퇴근했다면 버스를 타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가 잘 쉴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환경도 설정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꾸준히 실천하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등 창의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정보들이 생기고 일련의 선순환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그저 생존만을 위해 가급적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만 작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원시 시대에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현재 사회에서는 부적합하며 불리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뇌를 어떻게든 깨우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더 새로운 것을 만들게 하고 그 생각들이 외부 현실에서 구현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뇌 자동화를 위해 필요한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2E 전략. 매일 2시간 독서와 글쓰기를 2년 동안 실천하라. 두 번째, 오목 이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재를 설계하라. 마지막 세 번째, 평소와 다른 책이나 운동을 접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으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증폭시켜라. 이러한 방법을 통해 뇌를 최적화시켜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는 자청님의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네 번째 모델,
뇌의 자동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5단계 모델 역행자의 지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하고 긍정적인 브레인과 멋지고 건강한 피지컬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서간 울보불피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계시나요? 네? 직업이 없다고요? 빨리 좋은 직업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혹은 지금 하는 일과 과거 어렸을 때 소망하며 꿈꾸던 직업과 일치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입에는 만족하시나요? 이건 역시도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이든 직장인이든 지금 수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자신의 능력에 비해 현재의 소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당장 때려치우고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주는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말 자신의 능력에 맞는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메타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아 속의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이 메타인지 지수가 높고 낮냐에 따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께서 말씀하셨다지요. 네 자신을 알라. 이와 비슷한 말로는 학창시절 국어 선생님께서는 네 주제를 알아라 하셨고, 수학 선생님께서는 네 분수를 알아라 라고 하셨었죠. 어쨌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메타인지 지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나 소, 돼지, 고양이 같은 동물에게는 없는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이 기능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고차원의 능력입니다. 혹시 자신의 메타인지가 높은지 낮은지 궁금하시나요? 그렇다면 잠깐 과거 학창시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시험을 치르고 나서 예상했던 것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다면 그건 메타인지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상했던 점수와 비슷하거나 높게 나왔다면 메타인지가 높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의사결정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과 이득이 되는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높은 메타인지는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역행자가 되려면 이 메타인지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태생적으로 높은 메타인지를 타고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확률적으로 아주 드문 케이스며 극소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노력에 의해 평범한 우리도 이 메타인지의 능력을 높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뜸들이지 않고 곧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 지수를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 바로 책 읽기와 그 책 속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책 읽기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뭐야, 또 책 읽기야? 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일반 사람에게 독서는 뇌 구조상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고 귀찮아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색다른 시각과 개념으로 독서를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독서는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당대의 최고 전문가 혹은 지식인의 조언과 송공남을 듣거나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독서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미천하고 아는 게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바꿔 말하자면 그들의 지식과 인생 철학, 그리고 삶의 노하우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단돈 2만원으로 그런 대단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책 한 권에는 저자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인생관이 엑기스로 응축되어 있는 결과물이며 진수성찬의 밥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 차려진 밥상에 수저 하나 올려놓고 맛있게 먹고
잘 소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고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덤으로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을 바탕으로 메타인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독서 후 책을 덮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독서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과 지식들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책에서 얻게 된 정보와 지식을 실천해보고 본인의 삶에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책대로 실천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은 일들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처음 접한 모든 것들은 서툴고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서툼과 어설픔은 실패로 귀결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경험이 쌓이고 몸소 체득하면서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소정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마침내 그 소중한 정보들과 지식들을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란 없다고 하는가 봅니다. 이런 과정에 힘입어 우리의 메타인지는 더욱 향상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과도 더욱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간혹 독서를 많이 하는데 자신의 삶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는 책 속의 지식들을 몸소 체득하지 않은 채 입으로만 주저리 떠드는 헛똑똑이인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서를 하되 헛똑똑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행자의 7가지 모델 중 5번째 모델, 역행자의 지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자의 지식, 첫 번째, 기보이론입니다. 기보이론이란 하나를 받으면 그 이상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기대나 예상보다 후하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기대 이상의 보답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완전히 호구네. 오호라, 그래, 잘만 이용하면 눈탱이 제대로 칠 수 있겠는걸? 하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인성에 큰 하자가 있음은 물론이고 절대로 경제적 자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일 것입니다. 어쨌든 기대 이상의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는 당장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더 많은 기회와 큰 성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라는 말처럼 당장의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차단하는 우울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평범한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기버에 베푸는 마음은 성공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손실이 장기적으로 더 큰 소득과 이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역행자의 지식, 두 번째, 확률 게임입니다. 인간은 손실 회피 편향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능으로 비롯된 인간은 이익으로 발생하는 기쁨보다 손실로 인한 불안감이 대략 2.5배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걸 수치로 설명하자면 2,500만원의 이익으로 얻는 기쁨과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를 선택할 때 이익에 대한 기대감보다 손실에 대한 공포감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행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는 우리는 이러한 본능을 억누르고 확률에 베팅해야 합니다. 인생은 100년에 가까운 아주 긴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위한 설계와 확률을 잘 계산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현재의 안락함이 해체되고 주위의 평판을 의식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 선택과 도전이 미래의 나에게 더 가치 있고 더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그 확률에 베팅을 해야 합니다. 하청님은 대학 시절 다른 동기생들은 토익과 취업시험에 열을 올릴 때 독서와 글쓰기만 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독서와 글쓰기가 미래의 자신을 모든 면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확률에 베팅한 결과 그는 정말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인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불안한 본능을 잠재우고 새로움에 도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초조해하거나 실망하기에 앞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른 확률 게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긴 마라톤과도 같은 장기적인 게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행자의 지식 세 번째, 타이탄의 도구입니다. 어떤 분야든 상위 0.1%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재능과 노력으로 어렵지 않게 큰 인기와 부를 창출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상위 0.1%의 천재가 되기란 역부족이죠. 하지만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인기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상위 20% 정도의 기술들을 여러 개 익혀 결합시키면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상위 20% 정도의 얕은 기술을 익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행자에 소개된 타이탄의 도구입니다. 그럼 역행자에 소개된 타이탄의 도구에 대한 예시를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대장장이는 평생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정된 동네에서 대장장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영상 편집을 배워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구매 사이트에 상품 올리는 방법을 배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마케팅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활용한다면 이 대장장이는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판매처는 한정된 동네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확대되고 수입도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듯 평범한 우리들도 타이탄의 도구들을 배우고 모아 결합시키면 상위 1%들과 같은 인기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나는 안 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뭐든 된다고 생각하고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초인적인 힘으로 해결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우리 외 내가 방법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발동되고 그 과정에서 기막힌 아이디어를 도출해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착각이 당신의 능력을 가로막고 회방 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청님의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5번째 모델 역행자의 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6단계 모델인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하고 긍정적인 브레인과 멋지고 건강한 피지컬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서간 울부불피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어떠세요? 일을 하지 않아도 내 계좌에 돈이 입금된다.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잠을 자는 사이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돈을 벌어준다. 그런데도 내가 지출하는 돈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고 자산이 쌓인다. 이렇게 직접 일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소득이 생기고 자산이 늘어나는 편하고 여유로운 삶. 정말 꿈같은 삶 아닐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로소득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선입견이 생겼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그냥 노력 없이 땀 흘리지 않고 놀면서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자고로 돈이라는 것은 정당한 노동을 통해 땀을 흘려 버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이런 방식의 소득이야말로 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튼튼하고 건전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형성되는 거라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저의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은 저의 자의식에서 비롯된 허망한 개똥 철학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닌 자동소득이라는 긍정적이고 새로운 개념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사랑하는 이들과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안락함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사용할 것입니다. 왜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하고 생각을 바꿔먹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밀려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현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나이를 하루로 비유한다면 낮 12시가 조금 넘은 아주 한창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 뭘 해도 늦은 나이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동 수익 형성 방법과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루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터득한 방법과 노하우들을 순서대로 실천한다면 저도 그깟 경제적 자유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저의 모든 세포를 깨우고 활력을 돋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6번째 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루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역행자 첫 번째부터 5번째 단계의 과정을 우리의 신체로 표현하자면 기초 체력과 코어 근육을 다지는 준비운동 단계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 단계까지 성실하게 잘 실천했다면 이제는 무슨 종목이든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위한 최적의 신체 조건이 갖춰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특정 운동 종목에 대한 기초와 지식 없이는 처음부터 프로처럼 잘 할 수 없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자동소득도 경제적 자유를 위한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행자 6번째 모델에서 소개된 하나의 A씨를 간추린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병사와 장수, 그리고 부대 지휘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10만 대군이 운집해 있는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평범한 병사는 1시간에 적군 1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700명의 적군을 처치할 수 있고 10년이면 27,000명밖에 무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평생 경제적 자유의 성을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 힘이 센 장수는 한 번에 5명에서 10명의 적군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범한 병사에 비해 짧은 기간에 많은 적군을 처치할 수는 있지만 그 역시도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잠을 자거나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 시간만큼 적군을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대 지휘자는 어떨까요? 부대 지휘자는 장수와 병사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을 함락시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장수와 병사들은 부대 지휘자를 위해 적군들을 무찌릅니다. 부대 지휘자가 잠을 자더라도 명령을 받은 장수와 병사들은 어김없이 적군들을 무찌릅니다. 설사 부대 지휘자가 아파 누워 있더라도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키는 일에는 전혀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상은 역행자에서 소개된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질문 하나마나 당연히 부대 지휘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부대 지휘자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그는 나를 대신해서 돈 버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단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바로 사업가나 투자자입니다. 그럼 병사는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라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센 장수는 고소득의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과 인기 있는 고연봉 학원 강사 그리고 대기업 임원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들은 고임금 소득자라는 점에서 평범한 직장인보다 큰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고소득의 대우를 받는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 대신 돈을 벌어주는 사람도 없으며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되면 소득이 끊기는 경제적 자유와는 거리가 먼 구조의 직업군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산가나 직업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장 힘이 약한 병사와 같은 평범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부대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부대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직업군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등의 기업체 사장, 책 저자, 인기 유튜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온라인 강의 판매자, 건물주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대주의자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걸까요? 방금 나열한 부대주의자에 해당하는 직업군은 아무나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무나가 되지 않기 위해 쉼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아무나가 아닌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급하게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무모한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고 또 실천해 가야 합니다. 자청님이 만나본 경제적 자유를 이룬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끊임없이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독서를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배우고 또 배운 그 내용을 글로 써서 정리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사업이나 투자에 관련된 강의를 열심히 들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온라인 강의로 시작을 해서 그 분야에 감이 오고 자신감이 생기면 오프라인 강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온라인 강의에 비해 더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그만큼 장점과 이점이 있으니 참여할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강의의 장점은 그 분야의 고수라 할 수 있는 강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강의도 듣고 질문을 통해 디테일한 정보와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의미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장점은 관심 분야가 같은 여러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더불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시작한 선배들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통해 배우고 또 그들을 따라 함께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격려와 응원이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경제적 자유라는 정체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강화되는 효과로 작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작은 병사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차례 경험을 쌓다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쌓이고 자본이 확보되면 규모와 사이즈를 늘려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조금씩 경제적 자유에 물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자청님의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6번째 모델,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마지막 7단계 모델인 역행자의 쳇바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하고 긍정적인 브레인과 멋지고 건강한 피지컬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서간 울부불피 구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1초의 오차도 없이 공평하고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하루를 보내고 활용하는 방식은 제각각이죠.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라면 경제적 활동을 하며 바쁘게 혹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돈을 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내지는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요. 어쨌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돈벌이의 수단으로 직장을 다니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일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사람. 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하며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하루를 보내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세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여유롭게 즐기는 주도적인 삶과 마지못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이리저리 이끌려 바쁘게 보내는 삶. 오늘 하루라는 소중한 나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은 사회적 구조가 잘못되어서 기회가 없어서라며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신세 타령이 위안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부모를 잘 만나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사회적 시스템과 기회가 잘 맞아떨어져 뜻밖의 행운을 거머쥔 사람도 존재할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는 결론적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자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의식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조금 반사적인 유전자의 오작동으로 비롯된 현상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거나 천운을 거머쥔 사람은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선생의 나라를 구했는지 아니면 조상님이 돌봐줘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부류의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과 우리의 처지를 분리시켜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처지와 현실에 맞는 자구책을 준비하고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자수성가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수성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좋은 방법과 자구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설마 하니 평생 자신을 합리화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을 보내실 건가요? 스스로 나의 일상에 불만을 쌓고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어 일생을 무력감에 휩싸여 암울한 삶을 이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불만을 해체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억눌러 밟고 일어서 긍정의 등에 올라타 찬란함으로 나의 인생을 멋지게 장식하실 건가요?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마지막 7단계인 역행자의 쳇바퀴에서는 시지푸스라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한 인물이 예시로 등장합니다. 시지푸스는 제우스 신의 노여움을 사 평생 산 정상으로 바위를 굴려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가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놓으면 바위는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다시 산 정상으로 올려야 하는 무한 반복적인 의미 없고 힘든 노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도 현실에 직면한 상황을 불만으로만 여기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 시지푸스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이 조금은 고달프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는 신들의 형벌도 아니며 시지푸스와는 다르게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무의미한 일상에 치여 살고 있다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각인되어 있어 도전을 꺼리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패와 패배가 곧 죽음으로 직결될 확률이 높았었던 선사시대 때에 내외 새겨진 유전자 오작동일 뿐입니다. 현재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무의식의 허상이며 극복해야 하는 자신의 심리적 장애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의 삶을 위한 도전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기에 긍정의 마인드로 유전자 오작동이라는 이 심리적 장애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도전은 쉽게 성사되지 않을 뿐더러 번번이 깨지고 실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래도 도전은 도전일 뿐 목숨과 바꾸는 극한의 모험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이며 장점입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실패는 했으나 우리는 그 도전과 실패를 통해 분명 배운 게 있게 마련입니다. 실패했을 때 포기한다면 그냥 실패로 끝이 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한다면 성공으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패나 패배를 통해 귀결되는 시련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시련을 반가워하거나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 얻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고로 시련이라는 것은 잘 견뎌내면 나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와 경험이 쌓이는 심리적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을 때면 나의 레벨이 한층 더 높아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심리적 경지가 한 단계 높아졌음에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과거에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었던 문제들이 별게 아닌 하나의 간단한 현상으로 느껴지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개에 옷이 젖듯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시지프스의 형벌과 같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와 다른 삶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테니스 라켓을 잡은 사람이 선수처럼 공을 현란하게 칠 수는 없습니다. 라켓을 잡는 기초부터 공을 효율적으로 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기본 원리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되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이루려는 과욕을 내려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을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여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 변함없는 노력과 실천이 지속되는 순간 우리는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라는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리그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 반복의 형벌을 받는 시지프스와는 전혀 다른 미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마음가짐입니다. 만약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지프스와 같은 형벌받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다 할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원하거나 단숨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평생 도박장을 들락거리거나 볶음방을 서성이면 됩니다. 절망적인 세상과 비극적인 삶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희망적인 세상과 행복한 삶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던 존재하지 않던 이 세상은 변함없이 그대로일 것이고 행복도 비극도 정해지지 않은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희망적이고 행복한 삶과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삶, 이렇게 두 갈래의 방향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방향에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하셨나요? 내일은 어느 방향으로 나의 발걸음을 내디딜 생각이신가요? 부디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과 현명한 시간의 투자로 다가올 미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삶을 여유롭고 멋지게 즐기시길 희망합니다. 이로써 자청님의 역행자 7단계 모델의 마지막인 7단계 역행자의 챗바퀴 내용과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첨부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경제적 자유라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해준 역행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하고 긍정적인 브레인과 멋지고 건강한 피지컬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서간 울부불피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